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안 출신 윤미숙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안희정 지사님과 전천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잊혀진 피해자, 제3의 피해자로 불려지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구금형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6만 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의 수감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 시스템에서는 수치심에 드러내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지만 산술적으로 대략 우리 도에는 매년 2,400여 명의 아동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들도 보호가 필요한 취약 아동임이 자명하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 고아와는 달리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낙인 찍히거나 소외된다는 점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비행, 반사회적 행동이 5배나 높게 발생하며 개인의 일생에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위험 요소 가운데 부모의 범죄로 인한 구금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상당수의 가족들이 수용되기 전부터 빈곤한 가정이었으며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손상되었지만 지원은 찾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은 대개 무력감과 불안, 자기 비난, 수면 장애, 섭식 장애 등과 같은 위축적 행동을 보이고 잦은 결석과 낮은 학업 성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차가운 시선과 양육자가 없어져 큰 고통을 겪더라도 공적인 도움 요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 수용자의 자녀들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 사업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부양자가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재로 취급되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끼리만 남게 되거나 생계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의 대부분은 가난한 친척과 조부모에 의해 돌봐지고 있으므로 한부모 가정지원법상 조선 가정의 특례로 18세 미만까지 아동교육 지원비, 직업훈련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해 수용자 자녀는 위기청소년에 포함되어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학교 사회복지 사업 등을 활용하면 수용자 자녀가 부모의 범죄로 인한 굴레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는 학업 중단 및 위기 취약 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 사업과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는 모든 시군에 1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동의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둘째, 사법체계 속에서 위기 아동을 발굴할 경우 바로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경로가 필요한 것인지, 셋째, 담당 공무원과 교사가 수용자의 가족들을 상담할 때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또한 수용자 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담당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 해당 재수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포스터나 양육자용 안내서 등을 동사무소와 법원, 구치소 등에 비치한다면 아동이 방치되고 소외되어 범죄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이 방치되고 소외되어 범죄의 계속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잊혀진 피해자가 된 아동들을 감싸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없다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과 위센터는 어떻게 수용자 자녀의 접근을 마련하실 것인지, 수용자 자녀가 자진하여 방문하였을 경우 어떤 프로그램과 상담 과정을 제안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해 유지할 것인지, 아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찾아오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도 부담스러운 사정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찬한 부교육감님께 중고교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가 주당 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도내 고등학교 2129개 스포츠클럽 중 10%인 205개 클럽이 걷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학교 2684개 스포츠클럽 중 242개 학교가 걷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주말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학교별로 30여 명의 교사들이 각자 개설해 놓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종목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일반 교과 교사들은 드물어서 걷기를 등록해 놓을 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강사를 채용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강사는 체육과 기간제 교사와는 차원이 달라 수업 시수가 주 3시간에서 4시간 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방학에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선호도가 매우 낮은 일자리라며 천안시내 한복판의 최신 시설을 갖춘 중학교에서조차 강사 채용 공고, 재해 공고를 얼마나 자주 띄웠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업무를 전담한 교사는 스포츠클럽 강사 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결과 장비 구입, 인건비 지급까지 업무가 배로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신청하는 만큼의 예산을 주고 아이들이 명목상의 걷기 클럽만 등록해 놓은 것이 안쓰러워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 강사를 여러 명 고용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고 특별한 시간을 즐기도록 해주고 싶지만 주당 3-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에 수준 높은 강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도 취득하지 못한 대학교 체육과 재학생을 채용한 경우와 공인 자격도 없고 관련 학과도 졸업하지 못해서 학교 체육소위원회의 승인이라며 스포츠클럽 강사로 채용한 경우가 15%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클럽 강사를 방과 후 강사처럼 시군교육청에서 순회 강사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순회 강사로 채용하면 비정규직 강사는 직접 고용으로 인해 처우가 안정되는 효과를 얻고 3-4곳의 학교에 출강하면서 급여가 높아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사 모집과 채용, 예산 집행에 따른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도 수준 높은 강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과 후 학교와 같이 스포츠클럽도 순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스포츠클럽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 교과 교사들이 지도하기 쉬운 걷기나 등산, 맨손 체조, 체스, 장기, 바둑과 같은 종목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스포츠클럽은 실제 수업 시수가 주어지지도 않고 명확히 말하자면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아니고
자유롭게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형식상 서류상으로만 운영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인문계는 인문계대로, 전문계는 전문계대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소극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충청남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열리는 종목들은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스포츠클럽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지금처럼 일반 교과 교사들에게 스포츠클럽을 맡길 거라면 종목별 연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창작 댄스와 같은 스포츠클럽 전문 강사를 채용하기 쉬운 종목도 있지만 넷볼, 티볼, 플라잉 디스크, 플로어볼, 소프트볼, 프리테니스처럼 일반 교과 교사들도 충분히 배워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많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여학생들의 체육 참여율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율이 중학교는 남학생에 비해 79%, 고등학교는 55%에 불과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분리 체육 수업 실시 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